방사선 치료 전에 설계, 준비 기간이 좀 시간이 필요가 되는데요. 그 설계와 치료 시작 시점까지 대략 며칠 정도 환자분들이 기다려야 하나요?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여전히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안병원 종양내과 이기쁨입니다. 오늘은 폐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하고 있는 중입자 치료, 특히 중입자 치료의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연세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박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상준입니다. 폐암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입자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인지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이온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법의 일종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X선과 달리 중입자 치료는 물리적 특성상 종양 깊숙이 고에너지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브래그-피크라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 내부에는 고용량의 방사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이면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의 적응증, 즉 중입자 치료가 적합한 환자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입자 치료의 적응증은 주로 조기 폐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기 폐암은 크기가 작고 폐나 주변 조직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폐 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나 아니면 동반 질환이 있어서 수술적 제거가 위험한 경우 중입자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중입자 치료는 수술과 유사할 정도로 높은 국소 제어율을 제공을 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안전하게 치료를 완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입자 치료는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 폐암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소 진행성이나 전이성 폐암은 종양이 이미 림프절이나 먼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이므로 중입자 치료처럼 국소적인 치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면역치료와 같은 전신적 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방사선 치료는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2기, 3기, 4기 환자분들도 중입자 치료가 가능할까요? 중입자 치료는 현재 1기 폐암 환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기 폐암이라고 하면 보통 4cm 미만이고 종격동에 임파절 전이가 없는 그런 암종을 뜻하는 건데요. 교수님, 혹시 그 크기에 상관없이 1기 내에서도 다 가능할까요? 사실 크기가 클수록 예후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중입자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더라도 1기에 들어가면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크기가 작은 환자분들이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1기 안에 들어가는 환자분들은 위치와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입자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폐암 1기에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경우 비소세포 폐암뿐만이 아니고 소세포 폐암도 해당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세포 폐암의 경우는 전신적으로 전이가 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가 효과적인 국소 치료지만 중입자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입자 치료는 주로 비소세포 폐암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소세포 폐암의 경우는 1기라고 하더라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중입자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들이 거치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입자 치료 전에는 먼저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와 종양의 위치, 크기, 움직임 정도를 면밀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는 호흡에 따라서 종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 내부에 금속 표지자를 삽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환자는 일정한 호흡 패턴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고 이를 통해 치료 시 종양이 정확히 조사받는 범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이용한 모의 조준을 시행하여 종양과 주변 조직의 위치 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입자 치료는 주로 외래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체 소요 시간은 치료 준비부터 치료까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환자는 고정된 자세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요. 실제 탄소이온이 조사되는 시간은 약 5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치료 중에는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며 의료진은 조종실에서 환자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불편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는 언제든 의료진과 즉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방사선 치료는 몇 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나요?
중입자 기반의 방사선 치료는 조기 폐암에서 4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주말은 쉬는 식으로 일주일 내에 치료를 끝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자세를 조정을 하고 검증한 다음 치료를 하는 시간을 전부 합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환자분의 호흡이 일정할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호흡에 불규칙성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방사선 설계를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설계와 치료 시작 시점까지 대략 며칠 정도 환자분들이 기다려야 하나요? 설계를 하고부터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보통 1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치료에 대한 정확한 목표 최적을 정의를 하고 고설량의 중입자선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설량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을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네, 혹시 방사선 치료가 마무리되고 치료 반응을 보는 시기까지 몇 달 정도 환자분들이 기다려야 되나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중입자 치료를 받고 암이 바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암세포가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보통 치료 후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정확한 중입자 치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영상을 찍으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은 3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몇 년까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게 되나요? 암 환자분들은 보통 5년까지 재발이 없을 경우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하죠. 그래서 중입자 환자분들도 보통 5년까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 정도씩 추적 관찰 검사를 하면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폐암이 의심이 되지만 폐암은 아직 진단이 안 됐고 조직학적 확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방사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 혹시 중입자 치료를 더 선호하는 환자분들이 있으실까요? 수술이 어렵고 위험한 위치에 있고 폐암이 임상적으로 의심이 많이 되는 경우는 중입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에 폐기종이나 아니면 다른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 수술을 하기 어려운 폐기능 감소를 유발하는 여러 폐질환들이 있는 경우는 중입자 치료의 효과가 더 크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이득이 클 것이므로 그런 환자들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고령 등으로 수술이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중입자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 전에 설계 그리고 준비 기간이 좀 시간이 필요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혹시 질병 진행이 있을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치료를 기다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치료 후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여전히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방사선 폐렴이나 식도염, 드물게는 갈비뼈 골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방사선 폐렴은 치료 후에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경우는 아무 증상 없이 자연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도염은 환자분이 음식을 삼키실 때 불편한 느낌을 나타나는 증상으로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중에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환자분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폐렴, 식도염, 그리고 골절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미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큰 부작용 없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폐암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중입자 치료같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최신 치료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항상 환자와 가족분들의 곁에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박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